가짜 9번의 역할도 하면서 뭔가 해리케인의 역할도 하면서 어허. 새로운 뭔가 이 9번 공격수의 길을 만들었다.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면 수비도 같이 뛰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90분 내내 반복을 합니다. 동네 축구형 용만이. 자, 여러분, 통기타 가수는 기타를 갖고 다닙니다. 이분은 이 작전판을 갖고 다니는 분이. 작전판이요? 가져다니지 않는데. 제가 이거 아이패드로 보통 해서 아이패드로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술의 대가라고 저는 대가, 네. 칭하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페노 씨,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페노 씨하고 어떤 거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네. 좀 특별 기획식으로 Y 작전판이라는 좀 어떤 시마 토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판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손흥민 원톱을 활용하는 놀라운 이유라는 네. 타이틀을 걸고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그 전에는 이제 케인이 있었으니까 그쵸. 원톱에 대한 뭐 전혀 부담감이 없었는데 히샬리송이 왔는데 얘가 좀 허덕일 때가 있고 약간 부족했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미흡했죠, 사실. 많이 미흡했죠. 그래서 손톱 흔히 얘기하는 손톱을 쓰면 어떠냐 했는데 이게 통한단 말이죠. 예, 보통 이제 손흥민 선수라고 하면 이 전형적인 9번. 그렇죠. 해리케인, 뭐 우리 그건 국가대표팀에서 아니죠. 뭐 조규성, 주민규 이런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 그런 선수처럼 썼으면 사실은 이게 통하는 게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처럼 약간 그 윙포워드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의 선수들이 원톱으로 설 때 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호날두. 네. 호날두 같은 경우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왼쪽으로 뛸 때는 잘했는데 나중에 기동력이 줄어서 원톱으로 가니까 조금 별로였거든요. 그런 걸 가짜 9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참 재밌는 게 네. 가짜 9번의 역할도 하면서 뭔가 해리케인의 역할도 하면서 새로운 뭔가 이 9번 공격수의 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해외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네. 되게 특이한 공격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팀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토트넘이 가장 달라진 게 뒤에서 볼을 약간 돌리죠. 상대가 좀 밀집해 있을 때 수비 조직이 이제는 너무 조직화가 돼 있어서 그렇군요.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좀 끌어낸다. 끌어낸 다음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을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볼을 점유하면서 올라오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전방 압박을 당하는 빈도가 조금 높아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해리케인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해리케인 주고 맞아요. 해리케인이 받아서 버티면 손흥민 패스 이러면서 이제 상대 수비 무너뜨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해리케인이 손흥민이 없으니까 되니까. 이제 손흥민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똑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손흥민을 어떻게 쓰냐면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역할로 씁니다. 현장 가서 직관을 하면 네. 손흥민 선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귀찮게 해요. 왜 귀찮게 하냐? 손흥민이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어쩔 수 없이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러나면 여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 공간으로 이제 여기에 공간이 메디슨 나오는구나. 혹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들어올 때 여기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킨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이 결정적인 역할이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 아까 가짜 9번 그 역할이 네. 여기서 나오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시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를 좀 떨쳐낸 다음에 볼을 받고 여기서 이제 그 케인 역할까지 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상대를 떨쳐 놓은 다음에 잡고 뛰어 들어가는 뭐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에게 연결해주면서 연결해주고. 여기서 뒷공간이 무너진다. 야, 그럼 라인 브레이킹 해줘, 가짜 9번 역할도 해줘. 진짜 여러 가지 연봉 많이 줘야겠네. 몇 배 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저 이제 재계약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요 역할이 재밌는 게 뭐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이 감독 자체가 예. 이거를 이번에만 쓴 게 아니라 그 전팀, 그 전전팀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셀틱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셀틱에서도 그 후로아시라는 네, 일본 후로아시, 선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 선수가 원래는 측면 공격수였어요. 근데 떡대가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루아시를 9번으로 썼어요. 손흥민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때부터 어허. 본인이 이제 케인 떠나도 우리가 다른 선수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말했던 게 본인의 구상에는 이게 자기 전술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랑 좀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경기를 보시면 네.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면 수비도 같이 뛰어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패스가 안 와요. 네. 그러면 상대 수비는 패스가 안 오네? 다시 오프사이드 만들래. 그럼 여기서 손흥민이 또 지지 않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가요. 이거를 90분 내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경기장 그 중계화면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서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면 계속 이 싸움을 수비랑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토트넘 잘하니까 네. 다른 팀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려가서 수비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손흥민 원톱이 문제가 되죠. 손흥민 선수가 뭐 그치. 안쪽에서 뭐 케인처럼 막 이게 여기 잘하는 피지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올 수가 없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갇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게 좀 나와요. 이거 어떤 거냐? 뭐 있어요? 이제 밀집된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흥민이 원톱이 있는 것보단 히샬리송이 원톱이 있는 게 낫잖아요. 네, 그렇죠. 크로스가 올라가면. 맞아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징이 크로스를 잘 안 올립니다. 요즘에 인버티드 풀백을 많이 쓰죠. 풀백이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중앙에 선수가 엄청 모여요. 네. 그러면 상대 수비도 더 오히려 모이겠죠. 더 모이니까 손흥민이 더 갇혀요. 근데 딱 한 명의 선수, 측면 공격수 한 명만 넓게 퍼집니다. 다 이 가운데로 몰려 있으니까 측면으로 빠져버리면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크게 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패스가 거의 대부분 가운데로 안 가고 일단 측면으로 보냅니다. 측면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끌려 나오죠. 근데 오히려 가운데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끌려 나올 때 더 큰 공간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었던 풀백이 여기를 우도기가? 오버래핑하죠. 그러면 손흥민한테 붙어있던 선수가 또 한 명 끌려 나와요. 나오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나니까 여기서 빠른 스프린트 그리고 컷백. 보통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요. 이 공간이 나왔을 때 빠르게 스프린트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오프 더 볼에 능한 맞아. 이 선수의 역할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만든 거죠. 말한 바대로 여기에서 컷백 해가지고 넣은 게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거의 비슷한 게 아스날전에서도 많아요. 이렇게 아스날전, 리버풀전, 리버풀도 그렇고 정말 많아요. 토트넘의 수치를 보면 네. 크로스가 높은 크로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 컷백. 요거 히샬리송이 안 되나? 요거? 안 되니까 지금 측면으로 그래요? 근데 이런 이거 섬세함이 좀 약해. 재밌는 게 뭐냐?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요 측면에서 패스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끌려 나오면 우도기가 뛰어 들어가니까 일로 패스를 잘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샬리송, 브렌 존슨 패스가 좀 안 돼요. 맞아. 근데 이제 시즌 중간에 메디슨까지 부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뛰어도 패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을 그때부터는 또 왼쪽에 뒀습니다. 네. 왜 그러냐?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좀 눈을 많이 떴거든요. 네, 플레이메이킹 실제 잘하잖아요. 그래서 넓은 공간으로 일단 손흥민 두고 네. 손흥민이 볼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우독이든 아니면 가운데 있었던 뭐 히샬리송이든 이 공간으로 누구든지 뛰어 들어가면 경기장을 바라보다가 패스 찔러줘라. 패스 찔러주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의존도가 토트넘 이번 시즌 높은 게 안 풀리면 원톱 손흥민. 여기서 좀 안 된다 싶으면 왼쪽 측면 손흥민. 왼쪽으로 빼.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이 안 풀릴 때마다 이제 뛰는 위치가 계속 달라진다. 야.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계속 대표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대표팀에. 이게 다 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것도 토트넘에서 이걸 이미 또 하고 그렇죠. 있었네요. 네. 그 태국전 보시면 골도 넣었지만 네. 마지막엔 그냥 지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한테 찔러주기. 찔러주기, 이걸로 맞아. 1대1 찬스 한 두세 개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플레이메이킹도 이미 지금 토트넘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앞에서 그 원톱 같은 역할도 하고 있고 결정짓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찔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재성 선수가 들어가서 컷백 내주고 골도 넣고 그쵸.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원톱을 또 재밌게 활용하는 게 압박. 이 압박을 할 때 네.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 뛰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스프린트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압박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골키퍼한테 어.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라 맞아. 이제 한쪽 측면을 좀 막죠. 일부러. 맞아. 요거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어. 그러니까 손흥민이 빨리 스프린트를 빨리 해서
달려가라. 축구 아시네 좀. 근데 이거를 아니 뭐 이렇게 쉬운 거면 다 하면 되지 않느냐. 네. 왜 손흥민만 잘하냐. 네. 손흥민 선수가 빨리 붙어주기 때문에. 아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프린트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골키퍼가 잡았을 때 순식간에 붙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뒤에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맞아, 토트넘이 잘하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몰면 여기서 주려고 다 그러면 다 뛴다. 동시에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가기 전에 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스프린트 1등이 손흥민입니다. 아. 재밌게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는 뭐 공간 침투해서 뭐 골 넣거나 이런 건 이제 많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오히려 스프린트 횟수가 늘었어요. 이게 압박할 때 스프린트를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라인 브레이킹 할 때도 네. 계속 이제 싸움이 이렇게 심리 싸움 하니까 계속 뛰어가야 되는 장면이 많아서 네. 오히려 스프린트 횟수가 늘어난 상황이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런 선수들이 네. 이제 나이를 좀 이제 먹으면 네. 신체적인 능력은 저는 2시즌, 3시즌 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체적인 폼은. 아무래도. 근데 그렇죠. 축구에 대한 요 축구력 네. 이게 완전히 올라와서 오. 오히려 경기에 대한 영향력은 득점왕 했던 시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죠. 이런 이게 거 있잖아. 또 재밌어요. 이게 에이전 커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도 잠깐만 자신 있어요. 왜냐면 야 진짜 축구력이 늘어가는 걸 보는 맞아요. 재미가 또 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후반 되면 지치잖아요. 그럼 굳이 자기가 안 뛰어도 돼. 그렇죠. 물론 잘 뛰지만 옆에 빠른 친구들 찔러주는 것만 해도 손흥민 맞아요. 선수의 어떤 그 진가가 다 나온다. 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좀 특징이거든요. 네. 긱스, 루니 이런 선수들이 저돌적인 돌파, 네. 빠른 드리블러, 빠르고, 뭐 이제 들이받는 플레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약간 신체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루니가 미드필더로 내려오고 맞아. 긱스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갑자기 바꾸고 어. 그게 딱 손흥민 선수인 거예요. 본인의 신체 능력이 내려오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축구도사 같은 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선수가 흔치 않죠. 와, 나 소름. 왜냐면 루니하고 긱스가 밑에 내려서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맨 처음에 생소해요. 맞아요. 아니 얘는 춤만에서 뛰는 선수인데 약간 측은지심도 생기는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패스 같은 거 들어가고 네. 그런 그러니까 여유 있게 툭툭하는 플레이를 볼 때 와 짜릿하게 오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같이 좀 이렇게 성숙해 간다 할까 팬으로서.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 앞으로는 또 그런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더 롱런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 이제 이번 시즌을 딱 기점으로 이 선수가 우리가 그냥 폭발적인 스피드 그런 것만 있는 선수가 아니었구나. 네. 진짜 그 월드 클래스급의 축구 도사구나. 딱 이 생각이 들어서 긱스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 축구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30 막 중반까지 했으니까 네, 맞아요. 손흥민 선수도 아마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전 소니를 보면서 1대1 찬스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놀라운 게 옛날에는 조금 놓쳤어요. 근데 요즘 1대1 찬스는 네. 거의 10이면 9은 넣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손흥민은 왜 1대1 찬스에 강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 스카이 스포츠인가 칼럼에서 얘기했던 게 양발을 쓰기 때문에 골키퍼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너무 여러 가지다. 너무 오른발로 할지 왼발로 할지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그게 크구나. 골키퍼가 이제 뭐 1대1 찬스에서 맞아. 예상하기가 일단 힘들다. 네. 그리고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활용을 일단 잘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베르너랑 좀 비교해 보면 네. 베르너가 되게 좀 예측하기가 쉬운 플레이를 좀 해요. 1대1 할 때. 나 일로 친다. 얘기하면서 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1대1 할 때는 어쨌든 골키퍼랑 또 심리전이잖아요. 근데 베르너는 약간 본인 조급하니까 보통 이제 베르너가 이제 제끼고 골 넣거든요. 네. 1대1 찬스에서. 네. 난 분명 제낀다. 이러니까 골키퍼가 따라가요, 보통. 그러면서 막힐 때가 좀 많죠. 맞아. 지난번에 한번 네. 너무나도 아까운 찬스 있었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이 패스해 준 거. 손흥민 패스해 준 거. 근데 그 경기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1대1 찬스 있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때는 어땠냐면 몰고 들어오다가 골키퍼가 나오는 걸 보고 이미 슈팅 동작을 가져가요. 근데 나오는 순간 왼쪽으로 찰지 오른쪽을 찰지가 이 심리 싸움이 오히려 손흥민한테 이제 우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베르노랑 맞아요. 할 때는 골키퍼한테 우위가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때 골 장면 보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는데 골키퍼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냥 한쪽을 찍습니다. 슈팅하기도 전에. 그렇지. 그냥 한쪽으로 몸을 그냥 날려요. 어. 그 순간 이미 사실은 진 거죠. 맞아. 뭐 그런 것부터 어. 시작해서 어. 사실은 이 뭐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 자체가 일단 뭐 임팩트부터 시작해서 지능적인 뭐 심리 싸움 이건 있어. 뭐 등등등 이렇게 뭐 손흥민 선수가 뭐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어떤 킥의 정확성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은바페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은바페 요게 이제 은바페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각도를 넓게 그렇죠. 연 다음에 어. 차는 척하다가 니어 포스트. 어. 요게 이제 그 은바페의 가장 큰 그렇죠. 특징이잖아요. 이걸 이제 앙리가 이거 은바페가 월드 클래스 이거 1대1 그 선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네. 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의도적으로 만약에 뭐 볼이 요거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은바페가 이렇게 볼보다 약간 그 동일선상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반대로 찰지. 그러니까 어깨 이제 이거 그러네. 어깨를 이제 어깨를 이렇게 넣는구나. 네, 어깨를 골대 방향으로 넓게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찰지 가까운 데 찰지. 그렇지. 이게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선택지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앙리가 이게 언급한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을 보면 1대1 찬스 때 네. 골키퍼가 여러 선택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끔 그 몸 동작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이건 뭐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네.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골대를 딱 어깨를 만들면서 각도를 만들면서 여러 군데로 찰 수 있는 딱 각도를 만드니까 골키퍼가 당황한다. 예측하기 힘들다. 그런 뭐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페노 씨는 모르는 게 없네. 뭘 물어보면은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손흥민이 이렇게 손톱을 하고 잘하고 네. 할 수 있는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그 전략이 이미 충분히 좀 준비돼 있다.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마음껏 뛰는데 그렇다면 플레이어가 잘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마음껏 해주는 게 손흥민이다. 그만큼 클래스가 확실하다.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고. 자 어찌됐건 지금 뭐 이제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때마다 과연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 선수들이 또 어떻게 풀어갈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작전 반표니까 재밌네.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네. 자, 펜더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